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제어 시스템에 보시는 그림이 얼개도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전자 컨트롤할 수 있는 ECU가 있고 기관이 있고 전기를 맨 처음부터 공급해 줄 수 있는 컨트롤 릴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기 혼합기가 들어와서 연소가 되고 배기가스가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ECU가 각 센서 부분마다 입력 요소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액추에이터들을 출력 요소들을 작동시키게끔 선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그 다음에 출력 요소에 줘서 연소를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 목적 자체가 전자제어 시스템인데, 즉 완전 연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4.7대 1이라고 하는 완전 연소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모든 시스템을 우리는 전자제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기관 제어 시스템에서 가솔린 연료 분사 장치를 보시게 되면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기 흐름에 따른 관성 질량이 작아서 응답 성능이 향상됩니다.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출을 합니다. 기관의 출력 증대 및 연료 소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전자제어 시스템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해 배출가스를 감소하는 효과가 크죠. 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각 시는데 동일한 양의 연료 공급이 가능하고 혼합비 제어가 정밀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규제에 아주 적합하다. 최적 효율이 증가해서 기관의 출력이 향상된다. 전자제어 시스템의 기능들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의 응답 및 주행 성능이 향상되면서 웰 레이팅에 따른 냉간 시동, 과도 특성에 큰 효과가 있다. 저속 또는 고속에서 토크 영역의 변경이 가능하다. 저속이든 고속이든 그 힘의 그 영역이 굉장히 넓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우리가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온간시 또는 냉간 상태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동 걸고 냉간시에 움직이면은 뭐 배기가스도 더 많이 나오고 이건 기정사실이지만 뭐 기관이 마모가 빨리 되거나 뭐 출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는데, 이제는 컴퓨터 ECU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출력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온냉간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최적 효율에 최적화에 집중해서 흡기다기관 설계가 가능하다. 구조가 좀 복잡하죠. 대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흡입계통의 공기 누출이 기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의 양을 먼저 계산합니다. 컴퓨터가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흡기계통에서 어디가 새, 검출하는 센서 다음에 어디가 샌다, 이거는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괜찮아. 센서가 있는 그 전에는 에어클리너를 제일 먼저 에어클리너 거쳐서 다기관을 통해서 기관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공기 계측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연료를 어떻게 이제 분사를 하느냐에 따른 건데, 전자제어는 옛날에 캐브레다 방식에서는 자연히 우리가 그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앞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기화, 무화시켜가지고 그걸 빨아들이는 거 캐브레다가 있었죠. 왜? 캐브레다에서 무화시켜서 연소실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무화된 연료를 집어넣어서 연소시켰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라 연료를 쏴주는 장치, 즉 인젝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인젝터를 제어해서 연료량을 보정합니다.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큼이고 연료를 얼마큼 쏴줘야 14.7대 1로 딱 맞춰진다라는 것을 ECU가 항상 계산해서 제어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제어를 할 때 연료를 쏴주는 그 인젝터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MPS, 매니폴드 프레셔 컨트롤이라고 해서 매니폴드의 압력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기다기관 압력 제어 방식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AFC는 에어플로우 컨트롤, 흡입 공기량의 제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기관에서의 압력을 검출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 흡입되는 공기의 양, 압력이 아니고 공기의 양을 제어하는 양으로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눔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젝터 개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인젝터를 각 실린더마다 하나씩 쓰냐, 아니면 하나만 써가지고 분배를 하느냐. 요즘에 하나만 쓰는 거 없죠. 요즘에 기관들은 전부 다가 인젝터를 각 실린더마다 하나씩 다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티 포인트 인젝션, 그래서 MPI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SPI가 옛날 방식입니다. 또는 트로틀 바디 인젝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흡기 매니폴드 앞에 예전에 캡을에다가 얹혔던 그 부위에다가 인젝터를 하나만 두는 거야. 그래서 인젝터에서는 쭉 쏘면은 1342 흡입 행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래 자동차들은 이 SPI 방식은 안 쓴다. 그 다음에 멀티포인트 방식, 이런 것도 멀티포인트 인젝션 방식은 바로 요즘에 나오는 기관들이죠. 각 실린더마다 하나씩 주는 거, 멀티, 여러 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젝터를 실린더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연료를 분사시키는 방식이다. 즉, 기관의 각 실린더마다 독립적으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방식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연료 분사량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무조건 막 쏴주느냐, 아니면 뭐 폭발 흡입 행정마다 한 번씩 쏴주느냐, 뭐 이런 걸 갖고 분류를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기계 제어 방식과 전자 제어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보다 보면, 야, 뭔 놈의 종류가 저렇게 많아 그럴 텐데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분산을 하는지 그렇게만 구별을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냐, 전자 제어로 제어를 하는 방식이냐. 기계 제어는 K제트로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자 쪽은 L제트로닉과 D제트로닉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나오는 자동차들은 K제트로닉이겠어요, L제트로닉 또는 D제트로닉이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주 옛날 거.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K제트로닉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의 분사량을 기계식으로 제어하는 연속적인 분사 방식이다. 어큐뮬레이터, 연료 압력 조절기, 연료 분배기, 인젝터, 콜드 스타트 인젝터, 서머 타임 스위치, 웜업 조정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바로 K제트로닉이다. L제트로닉은 흡입 공기량을 계측합니다. 양이 얼마큼이 들어오느냐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량을 최적 유량 및 질량 유량으로 검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인젝터에 통전되는 시간을 제어해서 연료가 분산되는 겁니다. 분사되는 거고, 흡입 공기량을, 이때 흡입 공기량을 계측한다는데, 이때 흡입 공기량을 계측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 안에서도 또 종류가 또 있는 거야. 메저링 플레이트식은 흡기 공기량을 최적 유량으로 검출한다. 그 다음에 칼만 와류 방식은 흡입 공기량을 최적 유량으로 검출한다. 그 다음에 핫 와이어식은 흡입 공기량을 질량 유량으로 검출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번 공부해 보겠지만, 메저링 플레이트식은 뭐냐면, 요거 현재 국내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 이거 다 적용했었어요. 메이커마다. 어느 회사가 뭘 쓴다고는 내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메저링 플레이트 방식, 공기가 들어가면서 문을 열어. 좀 이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 공기 속도가 빨라지면 흡입되는 공기 유속도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공기 입구에 문이 더 많이 열릴 거 아니야. 그때 그 문 열리는 축에다가 저항을 설치해요, 저항을. 그래서 문이 열리는 양에 따라서 그 저항 값을 가지고, 지금 얼마큼 들어오고 있네? 이거 계산하면 약간 구식이죠. 그 다음에 칼만 와류 방식은 뭐냐면, 칼만 와류 방식은 전파를 막 쏴. 갈라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기를 흡입할 때 전파를 쏘는데 이게 막 소용돌이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쏜 값에 받는 값이, 그 소용돌이가 얘를 막 자를 거 아니에요. 전파를. 그러면 그 받은 양이 얼마큼이냐.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왔구나, 적게 들어왔구나를 검사하는 게 바로 칼만 와류 방식이고, 그리고 핫 와이어식은 뭐냐면, 코일 있죠. 전기 코일에다가 공기가 들어간 입구에다 코일을 감아놓고 거기다 전기를 공급을 했죠. 그러면 그게 빨갛게 달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달궈진 상태에서 공기가 천천히 들어갈 때는 조금 덜 식혀질 것이고, 공기가 많이 들어갈 때는 차가우니까 온도가 또 급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온도 차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기가 얼마큼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검사하는 게 바로 핫 와이어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L제트로닉은 그랬고, 그 다음에 전자식인데, 이 D제트로닉도 전자식이죠. D제트로닉은 흡기관 내에 부압을 검출하는 거예요. 압력을 검출해. 그래서 분사량을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흡기관 내에 절대 압력을 가진 압력 센서를 둬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흡입 공기량을 검사합니다. 이 대기압이 있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대기압이야.
공기 압력도 있어요. 이것이 흡기 매니폴드에 공기 들어올 때 그 부압, 진공이 어떤 정도 생기냐, 압력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그거를 검출해서 공기량을 계산하는 거야. 한 단계 진보된 거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인젝터 수의 2분의 1씩 그룹으로 분사시키는 간헐 분사 방식이다. 맵 센서라고 그래, 이런 거 보고. 맵 센서와 엔진의 회전 속도를 검출해서 엔진 분사 개시 시기를 검출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진보된 것들. 자, 그 다음에 전자제어 스로틀 밸브 장치입니다. 엔진 컴퓨터하고 ECU죠. 그 다음에 ETS 컴퓨터의 제어 신호를 받아서 스로틀 밸브를 전동기로 개폐하는 장치. 기관의 공전을 제어하고 구동력 제어 등에 사용한다. TCS 알지죠? 그 우리가 미끄러짐이라든가 이런 거 방지할 때 엔진의 그 출력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구동력. 기관 공전이 현재 냉각생 상태냐 아니면 악셀레터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그때 공전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걸 결정됐는데 전자제어 스로틀 밸브 장치의 특징을 보면은 스로틀 밸브 그러니까 악셀레터 밟았을 때 공기의 양을 검사해 준 양을 변화시키는 게 스로틀 밸브인데 그것을 전자적으로 제어를 한다 그 얘기예요. 공기 흡입 공기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전자적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해 배출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 제어로 인한 부품을 줄일 수 있다. 기관의 고장률이 감소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신호로서는 가속 페달 위치 센서. 요즘은 악셀레터 페달하고 예전에는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악셀레터 페달을 밟으면 스로틀 밸브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그걸 열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악셀레터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 그 자체가 저항이 있어요. 거기에 가변 저항이 있어서 그 가속 페달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이걸 검사를 합니다. 그 센서가 있고 스로틀 위치 센서, 그 다음에 점화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입력 신호를 받아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입력 신호를 ECU가 받아가지고 무엇을 제어를 해? 스로틀 밸브의 구동 전동기를 제어하죠. 그래서 출력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 자기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전동기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입출력 관계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직접 분사 장치. 우리가 요거 GDI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해갖고 가솔린을 직접 막 분사시키는 방식인데 압축 행정 말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우리가 4스트로크 1사이클 엔진이죠.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 이때 압축 다음에 뭐예요? 폭발이죠. 압축 행정 맨 끝부분에서 인젝트해서 연료를 팍 쏴주는 거야. 이때에 연료를 분사해서 플러그 주위의 공연비를 농후하게 하는 플러그 주변에 농후하게 해서 성층 연소로 희박한 공연비 즉 25대 40대 이거 굉장히 희박하죠. 이 정도에서도 점화가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니까 연료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죠. GDI 엔진이 그죠? 연료를 희박하게 하는데 폭발을 잘 일으키게 하려고 점화 플러그 주변에다가 점화 플러그 그 앞에다가 연료를 먼저 팍 쏴주는 거야. 그래갖고 진하게 해서 불이 잘 붙게 만드는 거지. 잘 붙어서 연소가 되면은 혼합기 전체가 희박해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겠고. 그래서 GDI 엔진들이 연료 소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솔린 직접 분사 장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요즘 기관들이 다 그거예요. 고부하 상태에서 흡입 행정 초기에 연료를 분사하고 연료에 의한 흡입 공기 냉각으로 충전 효율을 향상시킨다. 저부하 상태에서 최대 30%의 연료 소비율이 향상될 수가 있고 고부하 상태에서는 최대 10%의 출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제어 기관에서 입력 센서, 입력 신호들을 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자, 센서를 다시 한번 공부할 거예요. 입력 신호는 먼저 크랭크각 센서. 크랭크 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 크랭크 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각 실린더의 피스톤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위치들을 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위치를 검출하는 게 바로 크랭크각 센서고요. TDC 센서. 그렇다면 과연 폭발을 일으키는 실린더가 TDC가 어느 정도 와야 여기서 점화 블록에 불 튀어주니까 이때 TDC 센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 유량 센서. 공기가 과연 얼마큼 들어오고 있느냐 얼마큼 들어와야 내가 인젝터에다가 연료를 얼마큼 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소 센서 피드백 제어죠. 폭발을 일으켰을 때 나갈 때 산소량이 정말 많았냐 아니면 적었냐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서 ECU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 압력 센서. 자, 연료 인젝터는요 항상 연료 압력이 차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인젝터에 전기를 공급해서 노즐을 열어주는데 문을 딱 열어주게 되면 그때 걸려있던 연료 압력이
압력으로 인해서 연료가 배출되는 것인데 이 압력이 약할 때와 셀 때 차이가 분명히 다르죠. 압력이 약하면 밸브를 열어주는 시간이 길어도 공급되는 연료량은 적을 것이고 압력이 너무 강하면 열어주는 시간이 짧아도 공급되는 연료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료 압력도 항상 일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 일정 압력 범위 내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연료 압력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압력이 얼마니까 이 압력에 맞는 연료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젝터에서 시간을 얼마큼만 공급을 해줘라 라는 것을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센서는 이렇고 여기에 따른 또 나중에 또 출력 센서가 또 있겠죠.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연료 제어에서 와류 인젝터라는 게 있어요. 연료 분사 시 공기와의 혼합이 쉽도록 와류를 일으키면서 분사한다. 어떤 거지 간에 이게 사이클론 옛날에 그 사이클론이라고 갖고 이 일반 카브레다 방식 있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썼었어요. 공기도 마찬가지. 디젤에서 연소를 완벽하게 잘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돼? 공기를 와류를 시켜서 공기를 자꾸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화염 전파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연소도 완전 연소를 이룰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연료가 인젝터에서 분사될 때도 쫙 그냥 뿜어주는 것보다는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니까 점화 시기도 폭발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고 점화 지연 시간도 짧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기나 연료가 와류 일으키면 좋다. 인젝터 드라이브. 기존의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에 비해서 연료 압력이 10에서 20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젝터의 높은 전류 소모라든가 발열 등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인젝터 드라이버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 압력 센서는 연료 공급 계통에 설치돼서 검출한 연료 압력은 연료 분사량을 보정하는 신호로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연료 압력이 세면 연료 분사량을 좀 줄여주면 될 것이고 연료 압력이 너무 낮으면 분사 시간을 조금 길게 줘서 연료를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어느 정도 항상 범위 내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연료 펌프 릴레이. 연료 펌프가 어디 있죠? 연료 탱크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첫 번째 스위칭이 바로 릴레이입니다. 연료 펌프의 작동을 온오프 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연료 펌프 릴레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단락 지어보고 다음 시간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